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약 3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부품 하나하나가 맞물려 조화를 이룰 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이상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 차에 이상이 생기면 찾는 이가 바로 정비 전문가입니다. 여기 고장난 차를 고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 1호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쥔 이가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16화 자동차 정비에 담긴 인생길 김관권 한국폴리텍 1대학 명예교수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뭐야? 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지?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꼼짝하지 않고 이마에서 식은땀은 절로 나고 이럴 때 꼭 찾게 되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 전문가죠. 자동차를 사람하고 비유를 해요. 눈, 호흡기, 소화, 그래서 고장난 자동차를 살려낸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사람하고 비유를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자동차를 사람에 비유하며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고장난 자동차를 대했다는 폴리텍 1대학 정수 캠퍼스의 김관권 명예교수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 1호이기도 하죠. 자동차 정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 교수가 정비할 때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정비예요. 예방정비. 고장난 거 고치는 것보다 고장이 나기 전에 고쳐야 예방을 해야 더 비용이 안 나고 그다음에 가다가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거죠.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또는 진단해서 고쳐줘야 차가 성능이 좋아지고 오래 가는데 근데 그거를 등한시 해가지고 차가 가다가 고장나서 교통 방해를 한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차에서 내리면은 바로 잊어버려요. 올 때는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잊어버리는 분, 또 아예 모르는 분, 타이어가 닳고 있는지 얼마큼 닳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운전할지 말지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예방 정비만 잘해도 차가 고장나서 도로 한가운데에서 서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당장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차도 그냥 몰고 나가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 비용 때문에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긴 왔는데 엔진을 열어보니까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양반은 임시 조치라도 해달라. 그럼 어디 가서 꼭 고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서 고쳐야 되는데 바로 가서 뭐 하루 이틀 만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차량이 고장나서 정비소에 도착하면 두근거릴 때가 있죠. 견적이 얼마나 나오려나. 조금만 나와야 할 텐데. 팍팍한 지갑 사정에 자동차는 꼭 굴려야 하고 정비소에 들려야 한다 치면 걱정부터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 교수도 오랜 세월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니 돈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다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예방 정비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걸까요? 주기적인 정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름, 겨울 주기적인 거. 옛날에는 매일같이 하는 정비도 있었어요. 운전 전, 운전 중, 운전 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계절 정비, 석 달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주행거리별로 그 엔진 오일은 1년에 한 번 바꿉니다. 물론 차가 가혹한 조건으로 쓴다면은 예방 정비를 좀 주기를 당길 수도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또는 만 킬로에 한 번 정도 엔진 오일을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해요.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예방 정비를 해야 하는 주기도 꽤 늘어났습니다. 편해진 만큼 필수 정비는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우리나라 도로에 자동차가 몇 대 없던 시절, 그가 자동차 정비를 막 시작하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는 팔당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남양주 그 청평 밑에 물은 다 일로 쏟아져가지고 그 당시 한남동 그 오거리 있죠. 거기 주유소 있어요 지금도. 거기 기둥도 이만큼 잘렸어요. 우리 집은 다 잘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양돈 목장한 지 한 3, 4년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잠겨서 떠내려갔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술을 배워야 된다. 기술을 배우라고 해서 자동차를 배우게 됐어요. 7월 초부터 전국에 걸쳐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근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어 올해 들어 처음 홍수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산림이 황폐한 탓으로 여러 곳의 강물은 갑자기 불어 위험 수위를 넘실거리고 도로와 제방이 무너지고 급작스런 수해로 인해 가정 형편은 어려워지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말이죠. 10대 어린 나이에 김관권 교수는 자동차 정비소로 취업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자동차 정비 외길에 들어서게 된 그의 정비 이야기는 내일 또 이어집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16화 자동차 정비에 담긴 인생길, 김관권 한국 폴리텍 대학 명예교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